안녕하십니까. 고승호 박사의 속속속입니다. 오늘은 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스마트폰 부분이 그래서 오늘은 해외에서는 그 스마트폰에 말이죠, 어린이라든지 청소년 이용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각한 조치를 취하는데 우리나라 경우는 그것이 없다. 사실 이 스마트폰은 이 스마트폰 제조회사와 직결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스마트폰이 인체에 해롭다, 어린아이들에 특히 유해하다, 청소년의 정서 발달, 그 다음에 정신적인 어떤 건전한 성장에 저해가 된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 판매가 좀 저하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파는 데만 열중하고, 우리나라 또 관련 학계에서 얘기 안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이런 스마트폰 업계로부터 찍혀가지고 연구차가 못 받잖아요. 대학교는 흔히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도 시민사회단체도 어떻게 보면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심각한 그런 문제를 사회적으로 각성시키거나 그런 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의 경우, 한국의 경우, 그리고 스마트폰이 말이죠. 학자들의 연구 결과 어떤 피해를 어린이, 청소년, 또 성인들에게 주는가 하는 것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호주에서는 말이죠. 16살 먹은, 16살 미만 미성년자는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휴대전화와 직결된 SNS,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카톡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틱톡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16세 이하는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우선 16세 미만 미성년자는 SNS 계정을 만들 수 없게 합니다. 그리고 이를 어기는 SNS 기업에는 최고 45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걸리면 일단은 엄청난 것이죠. 그러니까 한 건에 450억 원의 벌금. 그러니까 SNS 계정을 만드는 것이 파악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바로 이제 호주 정부는 액션에 들어가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호주 교육청은 SNS, 스마트폰 이 부분에서 이제 많이 우려를 표했는데, 유튜브에 대해서는 말이죠, 이 교육용의 효과가 크다. 긍정적인 측면이 부정적인 측면이 크다 그래가지고 그건 제외를 했었는데 이것도 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 이치가 그렇죠. 절대적인 것은 없고 상대적인 것인데, 긍정적인 면이 강하면 또한 부정적인 면도 거기에 그만큼 비례해서 강하더라. 이건 우리가 꼭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만 또는 부정적인 것만 존재한다. 이런 극단적인 경우는 사실은 소수에 불과하겠죠. 그래서 호주에서는 이제 최강수를 두는데, 이제 보면은 SNS 기업들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주 비명을 지르죠. 이러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호주 정부에서는 말이죠, 지금 현재 SNS 기업들이 상업적 수익을 충분히 얻고 있고,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인증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유럽 같은 경우 말이죠. 유럽연합에서는 보면은 이건 개별 회원국이 판단할 문제다. 그러면서 일단은 좀 한 발 빼는 그런 것이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덴마크 정부도 보면은 앞으로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NS와 관련해서 이제 청소년들의 건강을 우려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만은 10대
초년의 60%가 일주일간 개인적으로 단 한 명의 친구도 만나지 않더라. 스마트폰이 아니 그 친구를 만나지 않아도 충분한 말이죠. 어떤 만족감을 주더라. 그러니까 이게 보면 스마트폰이 말이죠. 인간과는 다르잖아요. 여러 가지 그 재미는 주는데 상호 그 교류한다. 상호 감정을 말이죠. 주고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렇게 스마트폰에도 빠진 아이들은 사회성이 부족하더라. 그리고 이제 이게 스마트폰에 너무 탐닉하다 보니까 일단 독서라든지 안 하게 됩니다. 학교 공부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SNS와 말이죠. 그 스마트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각심이 달로 높아지고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여성가족부가 보면은 매년 그 청소년 통계 자료를 내는데 어떻습니까? 가장 최근에 낸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10살에서 19살까지 청소년 10명 중 3명인 30%가 스마트폰 의존도가 지나치더라. 그러니까 과의존 위험군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과의존 위험군. 3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30%가 그렇다는 건 말이죠. 10명 중 3명인데 우리가 청소년들이 이제 등하교 때 보면은 또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고 가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역시 지금 우리 여성가족부에서도 우려하는 대로 스마트폰 의존도가 지나치더라. 스마트폰과 교류한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시간에는 다른 친구들이라든지 말이죠. 부모들과의 그 관계를 일단 생략이 되거나 그런 부분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위험군도 있어요. 의존도가 너무 높은 고위험도는 말이죠. 한 4%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을 보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28.7%, 초등학생은 22%, 이렇게 해서 말이죠. 우리나라 심각한데 아직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 또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어떻게 하겠다.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어린 청소년들이 얘들 보면 자기들이 이렇게 스마트폰에 의해서 건강이 위협받는다. 그 다음에 장래에 말이죠. 어떤 좀 뭐랄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장 과정을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거기서 집단 행동을 해야 되는데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이제 어떤 자기 권익을 주장한다든지 외부의 어떤 그런 기업의 돈벌이 과정에서의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집단 행동한다. 그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들인 어린이 청소년들이 침묵하기 때문에 다른 스마트폰 업체, 학계, 정부, 또 부모들도 말이죠. 이거 솔직히 스마트폰 긍정적인 측면이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린이 청소년들이 그냥 이 SNS 스마트폰 위험에 완전히 방치되어 있다. 이거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왜 이런 스마트폰, SNS 이런 영상 미디어가 말이죠 건강에 해로울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의 연구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미국의 소아과 학회에서는 말이죠 오래전부터 어린이 유아 젖먹이죠에 대해서부터 TV라든지 핸드폰 이용 등에 대해서 이제 경고음을 발해왔어요. 그러니까 소아학회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디어 학계가 안 하기 때문에 미디어 학계는 사실은 뇌 구조라든지 시청각 부분에서의 이제 어떤 생리적인 반응 이런 건 좀 영역 바뀌잖아요. 미디어 학계는 기존 미디어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 그러나
미디어가 어떤 인체에 말이죠. 그 두뇌라든지 뭐 정서적인 발달, 지능의 발달에 대해서까지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아과에서 그랬는데 그 연구 결과를 보면 아주 그 심각해요. 그러니까 2살에서 5살까지는 하루 1시간 이상을 TV라든지 스마트폰을 보면 곤란하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상적인 정서 발달이라든지 지능 발달에 역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이나 TV의 영상을 말이죠. 어린아이들이 이해하기에는 지나치게 빠르다. 빨리 움직이잖아요, 그게. 그리고 이제 그 빛의 강약이 너무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2살이나 5살 어린이, 4살 이하 어린이가 TV라든지 스마트폰을 하루 1시간 이상 일단 보았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스마트폰이나 TV가 그렇게 한다면 일반 인간과의 관계, 즉 엄마와의 관계, 아빠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에서 보면은 그런 부분이 아동에 큰 혼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스마트폰이나 TV는 보면 말이죠. 그 영상이 굉장히 강렬하고 음향도 또 굉장히 크거나 날카롭죠. 그리고 이제 회전이 움직임이 빠른데 엄마와 그 주변에 그 아빠, 형제, 자매는 그 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인간관계에 있어서 말이죠. 어린아이들의 발달이 좀 정상적이지 않더라.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좀 제한이 되거나 사회적으로 상호작용이 주고받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은 말이죠. 엄마가 그 전통적으로 해왔던 방식, 즉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보면 천천히 그 말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듣는 것도 연습을 시키잖아요. 근데 그 속도가 말이죠. 유사일에 그 인간의 어떤 DNA 속에 반영이 된 속도인데, TV와 스마트폰은 그렇지 않더라.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스마트폰이라든지 그 TV 또 인터넷 중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길까? 그런 말이죠. 그 정신적, 육체적인 비정상적인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물론 육체적으로는 비만증이 많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이라든지 TV로 볼 때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가만히 있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은 음식을 섭취하면 또 뛰어 놀아서 그것을 소화를 시키고 이제 에너지를 발산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이죠. 비만증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어떻게 되냐, 돌발적인 반응, 갑자기 막 욱한다. 그 다음에 이제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더라. 또 금당진세. 막 TV나 스마트폰을 못 보게 하면 막 엄청 떼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말이죠. 한 7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 분들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집안에 어린아이가 있을 경우에 지금 말씀드린 돌발적인 어떤 언행, 그 다음에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가 여부, 그 다음에 막 주변과 부모라든지 엄마와 막 갈등이 좀 심각한가,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등을 못 보고 있을 때 막 과도하게 말이죠. 막 거발을 벌면서 운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일단은 한번 깊이 고민을 해서 스마트폰을 서서히 줄인다. 아니면 스마트폰 대신에 다른 놀이기구, 그리고 엄마가 이제 같이 밖에 나가서 뛰어놀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스마트폰이 주는 기쁨과 어떤 그 자극을 현실 생활에서 대체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막 계속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폰과 TV의 그 사용 시간을 일단 줄이는 것이 우선이고, 두 번째로는 그 스마트폰과 TV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어린아이가 즐겁고 기쁘게 행복하게 놀 수 있는 그런 활동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작용에서 보면은 또 보면
여성들이 남성보다 스마트폰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좀 많더라. 연구가들 보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되는 것은 청소년기에 말이죠. 일단 스마트폰에 이제 중독이 되면서 그 이제 벌어진 현상인데 뭐 일반적으로 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스마트폰 중독에 걸린 청소년과 청소년과 성인의 40%는 하루에 스마트폰을 4시간 이상을 사용하더라.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TV보다는 스마트폰이잖아요.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TV가 어린아이라든지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연구를 했었는데 지금은 뭐 TV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대체됐기 때문에 그 연구가들도 학자들도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제 그 주로 연구를 하는데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본인이 하루 4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통해가지고 그 콘텐츠를 말이죠 탐닉한다. 그렇다면 일단은 그 중독에 비슷한 증세가 아닐까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 유아들에게 하나 그 장난감으로 뭐 스마트폰을 뭐 이렇게 이용을 놔둔다 그런 부분은 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